60세 이후의 경우 한국에서는 9명 중 1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을 서서히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침 식사 속에 있으며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식품들입니다. 오늘 저는 해결책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병상 옆에 서 있었던 한 의사로서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 김영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가장 익숙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장을 과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이후 내용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식품이 있으며 모두 우리의 냉장고나 부엌 선반에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되는 점은 마지막 음식은 오늘 아침 식사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순하다고 믿어온 음식입니다. 부디 서둘러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몇 년만 더 일찍 알았어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석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TV가 아니라 직접 들어가 가까이 서서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큰 바늘이 한쪽 팔에 꽂혀 혈액이 빠져나와 기계를 거쳐 다시 몸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스스로의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마치 정수기의 필터가 망가져 외부의 다른 기계에 의존해 물을 걸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그분들은 여전히 웃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한때 자신이 매우 의식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집안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 안에는 수백만 개의 매우 작은 관들이 있으며 마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작동하는 공장의 미세한 배관과 같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공장의 처리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전에는 몸이 깔끔하게 처리하던 것들이 이제는 주전자 바닥에 물때처럼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미리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기능의 거의 80%를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병이 신호를 보낸 뒤에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되게 늦습니다. 오늘 저는 누구를 겁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아온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응급실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식탁 위에 몇 가지를 올바르게 바꾸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엌에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각 음식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이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한동안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바나나 진한 스무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부엌에서 방금 믹서기의 버튼을 누르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토마토나 바나나 스무디 한 잔이 막 따라졌다면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말합니다. 토마토는 전립선에 좋고 바나나는 배변을 도와준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의 필터가 충분히 건강할 때만 해당됩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신장이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일하지 않을 때에는 아침에 진한 스무디 한 잔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토마토와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매우 익숙한 이름이지만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칼륨은 집안의 전기와 같습니다. 적당하면 모든 기기가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신장이 바로 그 차단기입니다. 과잉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혈액에 남아 배관 속에 쌓이는 침전물처럼 서서히 축적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미리 알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심장에 신호를 보낸 뒤에야 아침 식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주의하지 못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과 스무디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씹을 때 식이섬유는 일종의 필터망과 같습니다. 흡수를 붙잡아두고 속도를 늦춥니다. 하지만 갈아서 마시면 그 망이 깨집니다. 몸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흡수하게 됩니다. 이미 약해진 시스템에 물을 최대한으로 틀어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1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5년 동안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매우 의식적인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중 칼륨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박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은 정기적인 투석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였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내일 아침을 위한 바나나와 토마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과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갈아서 마시는 습관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싶다면 작게 잘라서 천천히 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처리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소량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겉보기에는 더 가벼워 보이는 음식이지만 많은 분들의 배관을 조용히 막고 있는 또 다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밥과 잡곡. 방금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노력에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매우 분명한 결심으로 선택해온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다. 20년이 넘는 관찰 속에서 저는 한순간을 아직도 매우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한 분이 제 앞에 앉아 손에는 검사 결과를 들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몸은 여전히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은 현미밥과 잡곡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장이 아직 건강한 경우에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적당한 수준으로 켜는 것처럼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미와 각종 곡물의 단단한 겉껍질에는 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흰쌀밥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보통은 신장이 인을 걸러내어 밖으로 배출합니다. 마치 정수기가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처럼. 하지만 필터가 약해지면 인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몸에 남아 배관 속에 쌓이는 찌꺼기처럼 점점 축적됩니다. 이때 몸은 버텨내기 시작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꺼내 사용합니다. 마치 집이 벽을 메우기 위해 기초의 벽돌을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뼈는 안쪽부터 점점 비어갑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남은 칼슘은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혈관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지키려다 다른 두 가지를 망치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좋다는 음식에 기대어 시험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69세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미밥과 잡곡만 드셨습니다. 3년 동안 하루 3끼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에는 혈당이 더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은 이미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작아져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뼈는 매우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아무도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도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 때문에 매일 현미나 잡곡을 드시고 있다면 단지 올바르게 먹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작은 한 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GFR 사구체 여과율. 그 수치가 60 이하라면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했던 그 밥이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의사 김영수 또는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끼 모두 잡곡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소량만 드시고 나머지는 더 부드러운 흰쌀밥과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조리하고 6-8시간 미리 불려 미네랄 축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삶은 채소와 함께 드시고 소금이나 진한 소스는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좋다고 들었다는 이유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한 가지 음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조정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저나트륨 소금, 저나트륨 소금.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보다도 더 교묘하게 숨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부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표시까지 붙어 있어 사용할 때 더 안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선택해 구매한 한 종류의 소금입니다. 의도는 매우 옳습니다. 염분을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에는 저나트륨이라고 적힌 초록색 소금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나트륨 소금은 분명 나트륨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짠맛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조사는 그 빈자리를 다른 성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바로 칼륨입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칼륨입니다. 축적되면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입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소금을 줄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신장이 약할 때 처리하기 어려운 성분을 넣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하면서 오히려 더 쉽게 막히는 새 관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는 의도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것이 어긋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저나트륨 소금을 사용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넣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덜 짜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에는 한 숟가락 더 넣고 무침에는 더 강하게 간을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몸으로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일반 소금을 사용할 때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수도 밸브를 더 크게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약해진 배관 위에서 저는 이러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70세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었고 식단에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소금을 저나트륨으로 바꾸셨습니다. 매일 사용하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과일을 과하게 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좋은 소금 때문이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견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일반 소금을 사용하되 아주 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을 끓일 때는 한 번만 간을 맞추고 여러 번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쌀식초나 레몬즙으로 맛을 더해 깊은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매운맛을 원하신다면 소금 대신 고춧가루를 조금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2-3주 동안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미각은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우리는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먹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부엌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금 봉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염화칼륨이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신호를 보낸 뒤에야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겉보기에는 아무 해도 없어 보이는 한 가지 음료가 몸속 필터를 매일 과도하게 일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주스와 농축 추출액, 농축즙, 소금이 단지 조금 들어갔을 뿐인데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음식은 과연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더 고민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정성껏 보내준 선물 상자들이 오히려 신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한국의 많은 부엌에는 여러 종류의 주스 상자가 도착합니다. 양파즙, 마늘즙, 호박즙, 심지어 잉어즙까지 겉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포의 농축 주스는 양파 한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입니다. 찬족이 아니라 한 움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끓이고 짜내고 모여서 작은 양의 액체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칼륨, 미네랄, 그리고 몸이 처리해야 하는 것들까지 마치 공장의 하루 작업량을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필터라도 매우 힘들게 작동해야 합니다. 하물며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처리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루에 2, 3포를 드시는 것은 약해진 시스템에 부담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착즙 후 남은 찌꺼기 부분이 바로 식이섬유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스포 안에는 그 보호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농축된 형태로 마시면 모든 것이 더 빠르게 들어옵니다. 빠르고 한꺼번에 마치 수도 밸브를 끝까지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배관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우리는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버티며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71세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호박즙을 2포씩 드셨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자녀분이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안 먹으면 아까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전신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칼륨 수치는 상승해 있었고 신장은 분명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워서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자식이 보내준 거라서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냉장고에 아직 다 먹지 않은 주스포가 남아 있다면 아깝다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녀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보내준 것은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드시다가 병원에 가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냉장고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 주스는 한쪽에 따로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 계속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통째로 먹고 부드럽게 익혀서 천천히 씹는 식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선물의 의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더 잘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버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직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냉장고를 열어 조금만 살펴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번째는 다릅니다. 그것은 매일 식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거의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을 기억하십니까? 김이 올라오고 향이 부엌 가득 퍼지던 그 순간,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가던 느낌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가족이었고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끝까지 마시는 그 국물 한 그릇은 서서히 찌꺼기가 쌓이는 배관과 같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바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막혀갑니다. 뼈를 오래 고거나 멸치, 내장을 오래 끓이면 인, 칼륨, 나트륨이 모두 물에 녹아 나옵니다. 오래 끓일수록 국물은 더 진해지고 하나의 농축액과 같아집니다. 신장을 집안의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 안에 진한 국물을 붓는다면 필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막히게 됩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나트륨, 수분을 붙잡고 칼륨,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인-뼈에서 칼슘을 끌어냅니다. 세 방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미 약해진 필터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더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국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밥을 말아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드시는 것은 모든 전기 스위치를 한 번에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부하가 한 번에 몰립니다. 한 끼 식사일 뿐이지만 들어오는 미네랄 양은 하루치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9세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국에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게 되었을 때 검사를 통해서야 신장이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국물을 남기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복이 나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입니다. 알았다면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께 단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국을 드실 때에는 숟가락을 부엌에 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탁에는 젓가락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숟가락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국물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 호박, 버섯, 건더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국물만 남기시는 것입니다. 복이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켜지는 것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한마디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더기는 먹고 국물은 남긴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다리를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국물에 대해 말씀드린 이후로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섯 번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험합니다. 국물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쉽게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매일 습관처럼 냄비에 넣고 있는 하얀 가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몇 년 전 진료실에서 대구에 사는 약 72세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검사 결과를 들고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짜게 먹지도 않고 국물도 끊었는데 왜 신장이 계속 약해집니까?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요리하실 때 어떤 것으로 간을 하십니까?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기맛 조미가루를 씁니다. 소금보다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제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순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루 조미료 안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 자연 상태의 인이 아닙니다. 가공된 화학적 형태의 인입니다. 몸을 하나의 공장으로 비유한다면 자연인은 원자재와 같아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화학인은 이미 완성된 제품과 같아서 바로 생산 라인에 투입됩니다. 몸은 거의 전부를 흡수합니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반면 자연인은 절반 정도만 흡수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같은 한 숟가락이라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2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다고 생각하여 더 많이 사용한다면 몸속의 필터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더 정제되고 더 쉽게 흡수되는 것일수록 오히려 걸러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미료들이 매우 순해 보이는 이름으로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버섯맛, 채소맛, 해물맛,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포장지 뒷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포스페이트, 나트륨 인산염, 칼륨 인산염, 이것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인천에 사는 71세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국을 끓이셨지만 소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건강에 좋다는 조미가루만 사용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뚜렷하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부엌에 계시다면 양념 보관함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앞면을 보지 마시고 뒷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산나트륨 또는 인산칼륨이라는 표시가 보인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싼 것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마 한 조각을 찬물에 약 20분 정도 담가 두시거나 말린 표고버섯 몇 개를 불려 그 물로 국을 끓이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단맛입니다. 추가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주가 지나면 그 맛이 부드럽고 편안하며 몸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한 맛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어야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점은 이제 말씀드릴 마지막 음식이 이 조미료보다도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6가지를 지나온 지금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순하다고 믿어온 것,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미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매우 익숙합니다. 된장국 속 두부 한 조각, 따뜻한 비지 한 그릇 또는 아침의 두유 한 잔. 이 음식들은 많은 가정의 식탁에 거의 매일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기보다 속이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소화가 쉽다고 생각하여 선택합니다. 채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매일의 주요 단백질원으로 두부에 의존합니다. 그 선택을 이해합니다. 생각이 담긴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더욱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충분한 교대 근무를 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경우 그 공장은 이미 근무 시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콩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신장은 그것을 걸러 밖으로 배출합니다. 마치 정수기처럼. 하지만 필터가 약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소는 배출되지 못합니다. 몸에 남습니다. 혈액 속에 점점 쌓입니다. 마치 막힌 배관처럼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입니다. 어지러움, 식욕 저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쌓이면 몸은 더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메스꺼움, 의식이 흐릿해짐.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기를 끊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매일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방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73세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20년 동안 채식을 해오셨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습관도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두부, 된장, 두유를 드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건강한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속적인 피로와 입냄새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요소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신장 기능은 분명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좋다고 믿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운에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두부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제한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의 작은 양 정도 매일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요 단백질원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된장, 청국장 역시 같은 원칙입니다. 소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 안의 염분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사의 즐거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식사에서 두부가 매일 등장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은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매일 두부를 드시고 있다면 또는 채식을 하며 콩 단백질에 의존하고 계시다면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로 숨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한 사람에게 같은 길을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모두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해합니다. 수십 년 동안 먹어온 것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없애고 비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꾸는 것입니다. 신장을 힘들게 하는 것을 덜어내고 신장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계속 찌꺼기를 넣으면서 필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것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필터는 더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검은 콩과 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곡물이지만 식탁에 남겨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배관을 녹으로부터 보호하는 코팅과 같습니다. 신장 안에 미세한 혈관들이 너무 빨리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밥을 지을 때 흰쌀에 한 줌 정도만 섞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녹색 채소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약 2분 정도 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져서 물기를 빼십시오. 왜냐하면 채소 속의 칼륨이 물로 일부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관 속 찌꺼기를 한번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데친 후에는 소금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작은 한 숟가락 정도만 더해 가볍게 무쳐 드시면 됩니다. 단순한 식사이지만 신장은 훨씬 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흰 살코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흰살 생선.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 기준으로 탁구공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수준입니다. 과하게 드시면 신장은 다시 과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약해진 공장에 계속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물 섭취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안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흐름과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누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기상 후 한 잔, 식사 30분 전 한 잔, 하루에 나누어 총 7, 8잔 정도의 따뜻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몸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지 않도록 신장이 급하게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양쪽 발바닥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양쪽 각각 약 50회.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작은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 흐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하실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지만 몸이 스스로를 돕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불안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은 비싼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익숙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더 올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내일 식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식탁을 바꾸는 일은 처음에는 분명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덜 무겁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눈 주위의 붓기가 줄어들고 소변이 더 맑아지고 오래된 배관처럼 탁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속의 필터가 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이런 작은 변화를 느끼신다면 한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올바르게 대하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7가지, 진하게 갈아 마신 토마토와 바나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한 현미와 통곡물, 저나트륨이지만 다른 성분이 많은 소금,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주스와 농축액, 진하게 끓인 육수와 국물, 매일 사용하는 하얀 가루 조미료, 그리고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과하게 섭취한 두부.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줄이시면 됩니다. 모두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힌 배관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를 부수지 않습니다. 막힌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입니다. 신장도 같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막히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은 운에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기셨다면 한 문장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국물을 줄이겠습니다. 조미가루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과 맺는 약속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내일의 식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함께 식사를 하는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 카카오톡 모임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웃분들, 혼자 건강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끝까지 걸어가면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단순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엌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